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전 시간에 이어서 이 소득처분에 관한 얘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전 시간에 우리가 사회 유출에 관한 소득처분을 했다, 그죠?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얘기들을 그죠? 쭉 우리가 기속이 분명한 경우, 불분명한 경우, 무조건 기타 사회 유출로 처분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좀 익혀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좀 알아야 될 점은 여기 인정, 배당, 상여, 기타 소득은 추가적인 과세가 있지만 기타 사회 유출은요, 추가적인 과세가 없다는 점을 꼭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귀속자가 모른다는 말만 있으면요, 대표자 격리과장의 그저 상여가 아니고 대표이사의 상여라는 점도 좀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조세 정책적 목적으로 무조건 기타 사회 유출로 처리하는 부분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뭐 그런 얘기를 저번 시간에 조금 했던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러분의 학습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 세무조정이라는 것은 차이 나는 금액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차이 나는 금액이 차이 나는 걸 규정하는 방법을 배웠는데요. 손익의 차이를 먼저 규정하고 그 다음에 해당 차이 금액이 그죠? 우리가 귀속과 차이의 표시 있죠. 그걸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자, 유출 한번 볼게요. 유출은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죠? 법인의 자금이 뭡니까? 띄어져 가지고 밖으로 유출되어 가지고 완전히 뭡니까? 다른 사람한테 귀속됐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따라 뭡니까? 이렇게 소득처분이 되는 거고, 여기에 보면 우리가 차감 조정이 있죠. 입금불산입하고 입금불산입하고 송금산입 있죠. 여기는 없다는 점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사회 유출이 좀 쉬워요. 왜냐하면 간명하지 않습니까? 법인의 자금이 나가서 해당 그자한테 귀속되었으니까 그게 밝히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사내에 유보되어 있는 부분 있죠. 귀속은 어디입니까? 유출이 아니고 뭡니까? 유보. 그럼 유보되어 있다는데 유보되어 있으면 말 그대로 차이 난다 이 말이죠. 세무조정의 결과물은 다 차이 나는 금액 아니겠습니까? 차이 나는데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밝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내부에 남아서 도대체 만들어진 회계상의 재무제표와 세법이 바라봤을 때 세법상의 자산부채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표시를 어떻게 할 거냐, 표시. 그 표시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 표시의 방법이 바로 여러분들하고 지금 이거 굉장히 뭐가 복잡해 보이죠? 당연히 복잡할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당연히 복잡할 건데 여기 보면 이것만 일단 익히세요. 내부 유출이 된 게 아니라 내부에 있대요. 그럼 사내 유보예요. 그러면 이렇게 딱 했더니 유보하고 뭡니까? 기타가 있고 두 개가 있다고 보면 되겠다.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후보하고 송금 우리가 차감 조정인 있죠. 송금 산입은 여기 보면 마이너스 후보하고요. 기타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여러분이 배우셔야 될 부분이에요. 내부에 남아있다라면 지금 두 개가 차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사실 잘 모르겠지만 유보라는 게 있다. 이거는 뭐 마이너스네? 그죠? 뭐지? 그리고 하여튼 기타는 같네? 하여튼 내부에 남아있으면 하나가 아니고 뭔가 두 개잖아요, 그죠? 유출됐으면 네 개지만 내부에 남아있는 거는 딱 두 개죠, 그죠? 그럼 이런 의문을 가져봐야 돼요. 나가지 않았대. 근데 차이가 난대. 그런데 내부에 남아서 차이를 유발하는 건 유보와 기타를 했는데 첫 번째 알아야 될 점이 두 개 차이점은 뭐지? 도대체 어떤 걸 유보를 하고 어떤 걸 기타로 해야 할지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죠? 그런 이제 익혀야 될 거다, 그죠? 그런 얘기를 우리가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돌아와서 있죠. 이 얘기 있죠. 지금 얘기하는 거. 뭐 이렇게 얘기한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이제 익히게 될 겁니다. 확인을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번에 우리가 얘기했던 무조건 기타 사회 유출로 처분하는 그죠? 항목들 다 볼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몇 개만 보면 되는데 일단은 하나는 알아주세요. 우리 저번에 접대비 한도 초과액은 뭐예요? 한도 초과액을 분여받은 자한테 추가적으로 따라가 과세하기 안 되니까 뭡니까? 과세를 종결하기 위해서 기타 사회 유출로 처분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일단 그런 거 하나 알아놓자요, 그죠? 접대비 할 때 배우겠지만 이런 것들이 뭡니까? 다 나오진 않아요. 가장 대표적인 거 이런 거 좀 몇 개.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해. 9개를 다 몰라도 돼요, 솔직히. 그래서 자연스럽게 강론에서 우리가 익히는 항목을 가지고 자기 걸로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이런 점 하고 오늘 유출 저번에 했던 거 되고요. 그러니까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의 있죠. 학습의 대부분이 유보와 마이너스 유보가 됩니다. 얘를 그냥 아무런 이 베이스가 없이 뭡니까? 법인세를 강의를 하면 편해요. 왜냐하면 금방 하니까. 이론하고. 근데 여러분은 전혀 의미를 모르고 그냥 외울 뿐이에요. 그런 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부해보니까 아무리 시간이 짧더라도 교육에, 그죠? 이걸 조정하는 참음이는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 유일한 방법이 바로 분계법 세무조정 원리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부분인지. 일단 회사가 회계처리를 이렇게 했대요. 그죠? 이걸 보고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회사의 회계처리를 보고 세법과의 차이가 안 나면 조정 없고 차이가 나면 조정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법인세가 왜 어렵냐면 회사가 계상한 이 회계처리를 세법이 생각할 때 세법과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판단한다는 것은 두 개를 알아야 되는 거죠. 회사가 회계 처리한 방법을 알아야 되고 세법이 뭡니까? 어떻게 이 거래를 이해하는지 알아야지 뭔가 조정할 거 아닙니까? 조정하는 기술적인 개념은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분계법 세무조정 원리에 따라 하시면 돼요. 해보겠습니다. 자, 회사는 이게 토지를 취득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토지를 취득하면 거기에 추가적으로 뭔가 살 때 유발되는 취득세를 뭔가 2만 원 낸 것 같아요. 그래서 토탈 그죠 나간 금액은요 12만 원이라고 가정합니다. 요것만 하고 할게요. 10만 원이라고 가정합니다. 회사는 이렇게 회계 처리한 거예요. 토지 그죠 10만 원. 그 다음에 여기 세금과 공가 있죠. 토지 취득세를 세금과 공가 2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한 거예요. 이렇게 회계 처리했는데 요거를 우리 세법이 어떻게 보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평가 방법은 뒤에서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조정을 어떻게 하는지를 배우기 있기 때문에 여기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법인세법의 입장을 여기다 적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제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요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적는 것들이 학습의 3분의 1이 된다고 보면 돼요. 그 시험 문제 여러분들 그만큼 쉽게 나와요. 그냥 기본 예제를 하는 거에서 뭡니까? 한 3분의 1이 나온다고. 그죠? 이거를 제가 세무조정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 예제인데 불구하고 3분의 1을 맞출 수 있습니다. 조정에. 한번 볼게요. 법인세법은 어떻게 본다는 겁니까? 토지분 취득세를 어떻게 봐요? 네, 원가에 가산하는 걸로 법인세법은 봐요. 그러니까 재무회계도 어떻게 됩니까? 원래는 원가에 가산이죠. 그죠? 그러면 원가에 가산해서 토지를 12로 계산했다라면 세법과의 입장이 같으니까 조정이 없는데 지금은요 세법의 입장과 다르지 않습니까? 회사가. 그러니까 차이가 나죠? 그러면 조정이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머릿속에서 뭡니까? 단계를 그리는 연습을 몇 번만 하고 그 다음부터는요 딱 보는 순간 뭡니까? 직관적으로 뭡니까? 딱 그죠? 세무조정이 가능해요. 하지만 그까지 가려면 머릿속에 있죠 1단계, 2단계, 3단계 조정 논리가 뭡니까?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으면 절대 뭡니까? 잘할 수 없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조정 원리가. 회사는 이렇게 했다. 세법은 어떻게 봅니까? 아니다. 토지 원가에 가산해야 돼. 그럼 차이 조정 세 번째가 세무조정 원리가 어떻게 됩니까? 요렇게 조정한 결과가 세법상에 있죠. 붕괴가 되도록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요거에 대한 세금과를 이렇게 보내야 되지. 토지가 12가 되면 2만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 바로 조정붕괴. 조정붕괴를 못 끊어내면 안 돼요. 그게 머릿속에서 딱 들어와야지 차이를 딱, 그죠?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됐죠? 기계적입니다. 여기서 IS 찾아보세요. IS 계정, 재무상태표 계정,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뭐부터 하라고 했습니까? 이거부터 하라고요. 그러면 여기 비용을 부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용을 부인한다는 표시 방법이 뭐예요? 송금, 불산입하고, 여기에 뭡니까? 여기에 토지가 지금 토지 계상해야 되는데 비용 처리하는 있죠. 자산부채를 적립 원칙이라고요. 근데 굳이 얘기하면 토지를 적립 원칙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세금과 공가에 이렇게 처리했다는 걸 이렇게 변개함으로써 이해하는 데 도움은 되면 돼요. 하지만 대원칙은 뭡니까? 예, 해당 손익의 차이 때문에 지금 자산부채가 잘못됐지 않습니까? 자산부채를 적는 게 원칙이라고요. 그 왜 자산부채를 적는지 조금만 있으면 알게 되고 여기까지 했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문제인 거예요. 그 다음에 외부로 유출됐냐 이거죠. 여러분들 보세요.
현금이 지금 이 돈이 뭡니까? 유출은 되었지만 업무에 관계없이 유출된 겁니까? 업무에 관계없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업무에 관계없는 게 아니고 단순하게 뭡니까? 귀속을 잘못 정한 거지. 어디에 다른 데 유출되어 가지고 그 사람한테 분여된 이익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내부에 있다 이거죠. 내부에 있다. 그러면 내부에 있는데 그러면 유출이 아니잖아요. 그죠? 업무와 관계없이 돈이 나가면 유출이죠. 이거는 업무와 관계 있게 뭡니까? 돈이 유출되지 업무 관계 있으니까 차이가 나는 거는 내부에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뭐야? 내부에 있으니까 내부에 있는 거는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유보하고 아까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기타죠. 근데 여기는 유보죠. 근데 유보가 그러면 기타하고 차이점을 알아야지 유보를 어떻게 하는지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를 우리는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쉬었다가 그 다음 주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